네, 안녕하십니까. 생초보를 위한 정보 처리 기술사 학습. 네, 이번에는 15번째, 이제 막 기술사 학습을 시작했다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주중에 작업을 다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 영상 파일이 꼬였는지 다른 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필기 면접 2개의 동영상을 지금 지우고 지금 다시 녹음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그 기술사 이제 요즘 학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술사 학습 자체가 뭐 합격률도 좀 낮고 이 공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도 좀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1년에 3번의 시험을 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합격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IT 쪽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처음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신 분이라면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시작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사 학습을 막 시작했다면 첫 번째는 학원 등록은 필수입니다. 네, 학원 등록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공부에 대한 습관과 어떤 토픽이 나올지를 본인이 혼자 정리하기에는 초보자에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학원이고 학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 교육을 받고 가이드를 받는 것이 단순 처음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합격할 때까지도 사실은 학원을 다니면서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학원을 쭉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요. 간혹 이제 뭐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뭐 한 9.5 대 1, 뭐 9.5 대 0.5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원을 등록하시면 좋은데요. 학원은 라이지움, 아이리포, 그리고 KPC, 그리고 최근에 KPC하고 분리된 ITPE 기술사회, 뭐요 정도, 인포레버, 요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원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 처음 기본 필수반하고 이제 멘토링반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비용이 좀 부담이 없으시면은 어떤 학원을 선택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의 부담이 좀 있으시다면 지금 라이지온 같은 경우는 환급 과정으로 보통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위치를 본다면 여기가 강남, 그리고 아이리포가 저기 DMC, KPC가 저기 안국역 쪽일 겁니다. 그리고 기술사회도 이게 선릉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레버가 이제 동국대 쪽, 네,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동국대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9시까지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위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면 보통 배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답안 작성, 그리고 토픽에 대한 학습, 그리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답안 개선 방법,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보통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해야 될 토픽에 대해서 추리는 거,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트렌드들. 왜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그 다른 기술사 시험에 대비해서 최근에 나오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데이터 3법들, 그리고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최근 이슈들이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쭉 따라가려면은 혼자 이런 자료를 검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등을 이용해서 그런 자료들을 같이 공유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주간 토픽을 따라가라입니다. 보통 학원을 등록하면 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필수반 그리고 멘토링 반이 이 두 가지 반으로 나눠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 필수반은 기본적으로 8개 도메인에 대해서 전체 오버뷰 형태로 토픽들을 보여줍니다. 토픽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안 쓰는 거에 대한 맛보기 정도 수준. 보통 기본 필수반을 들었을 땐 대부분이 뭐 할만하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멘토링 기본 필수반이 그냥 커피면 멘토링은 TOP입니다. 그만큼 실제 학습은 이 바로 멘토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멘토링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 그러니까 모의고사 200분 보통 하죠. 그리고 토픽 토론에 대한 거죠. 그리고 멘토링, 답안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그 주간 토픽을 따라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주간 토픽을 보통 일주일에 한 50개 정도 아마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50개를 기반으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주제 토론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픽을 뭐 본인이 조금 안다, 그리고 좀 나는 좀 많이 공부하고 싶다 해서 막 한 주에 뭐 100개씩 공부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100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보통 이 50개의 토픽을 뽑는 이유는 그 50개의 토픽이 그나마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토픽들이거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실제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토픽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 토픽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유도 이 50개를 집중해서 하게 되면 이 모의고사에서 한번 써보게 되고 혹시 실전에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한번 써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남들보다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이 200분 시험 보는 게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200분 동안 앉아 있으래. 그리고 못 썼을 때 뭔가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멘토링 기수사님에게 꾸중.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기숙사 학습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20대가 아니고 한 보통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 있다 보니까 남한테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일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안 해갔는 건 되게 창피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걸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100분씩 두 번을 쓰는데 100분 동안 정말 다른 기숙사 시험하고 다르게 미친 듯이 써야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 게 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중간에 포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시험 자체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나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다라는 마인드로 해서 무조건 어, 쓰고 그리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면서 반복할수록 빠르게 합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얘기가 돌아가는데요. 주간 토픽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모의고사라든지 토픽 토론에서 모르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모범 답안입니다.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답안 템플릿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범 답안을 필사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주간 모의고사나 월간 모의고사에서 잘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잘 쓰거나 특히 이제 글씨가 좋은 분들이 잘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답안지는 꼭 촬영을 해서 집에 와서 최소 3번 이상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목차들 그리고 표현 방법에 대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많은 시험에서 핵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라도 모범 답안은 꼭 필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멘토 기술사 말에 집중하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그 기본 필수반을 지나고 멘토링 반을 갔을 때 대부분 이제 멘토 기술사님들이 뭐 적어도 한 분, 많을 때는 뭐 세 분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멘토 기술사님들이 이제 어떤 이제 개선 의견을 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멘토 기술사님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을 하고 다양한 어쨌든 시험을 합격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노하우를 이제 수강생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시즌을 한 멘토링 반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 반이 끝날 때까지는 그 멘토 기술사님의 말을 듣고 개선하라는 건 개선을 하고 고치라는 건 고치면서 답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정 관리입니다. 이제 가장 놓치기가 쉬운 부분인데요. 보통 기숙사 시험이 지금은 세 번이지만 학원으로 보게 되면 보통 10월 반이나 4월, 5월 반 정도, 4월, 5월에 시작하는 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험과 겨울 시험에 대비를 하는데요. 일단 보통 한 시즌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13주차에서 15주차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럴 때 그 공부하기 위한 방법은 단순하게 그 시즌 동안 뭐 전체를 다 공부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실제 일정 관리를 할 때처럼 WBS를 만들어서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정은 공부할 일정이 있죠. 이 일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 잘 아는 부분들은 계속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좀 패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쓰기와 읽기와 그 다음에 테스트, 셀테와 그리고 토픽에 대한 정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셀테하고 토픽 정리가 많이 힘듭니다. 쓰기 그냥 단순하게 쓰기 읽기 이런 것들은 쉬운데 그 답안지 형태의 셀테와 토픽 서브노트 기반에서 토픽을 정리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막상 하려면은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역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한다면 어, 귀찮은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신다면은 꾸준한 반복을 통해 습관화되면서 그 부분 자체가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그 막 기술사 학습을 시작했다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간 토픽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한 게 그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 처음 멘토링 반에 들어가서 45개의 토픽을 뭐 8주, 9주 정도 하고 그 위에 반복을 진행했었는데 그 103회였던가 104회 때 시험에 이 토픽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가서 정말 그 400분 동안 소설만 쓰고 나왔고 그때 시험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토픽의 양을 늘려야겠다 해서 그 두 번째 공부할 때 1500개의 토픽을 늘리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장수생이 된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1500개를 제가 IT 기반의 그 공대생이 아니라 제가 상경계열의 문과생이다 보니까 IT 지식도 별로 없는데 무턱대고 토픽을 넓혀 놓고 암기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답안지의 품질은 내려가게 되고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답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 토픽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주간 토픽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정도는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지속되면 될수록 어, 적은 양을 집중해서 함으로써 그 토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 시즌에 좀 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이해할 수 있는 토픽들은 더 많아지고 토픽의 바운더리 넓어지기 때문에 학습
입장에서도 더 빠르게 학습을 하고 더 합격도 빨리 할 수 있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합격을 더 빨리 했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욕심내지 마시고 주간에 있는 주당 모의고 토픽에 집중해서 그것만이라도 완벽한 이해가 되고 남들보다 잘 쓸 수 있게 연습하는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